바이든 후보가 매직 넘버 선거인 단수 270석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판단입니다. 2명 이상의 한인이 연방하원에 진출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셸 박스틸 후보와 영김 후보의 당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을 실시하자는 주민 발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안도 5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 측은 일부 경합주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검표도 요구했습니다. 대선 개표가 진행된 오늘 뉴욕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작용했습니다. 네, 초박빙 초접전 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인 후보들부터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수 연방 하원 의원 시대가 한인 사회에도 열렸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한 미셸 박스틸 후보, 그리고 영킴 후보도 아직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 3선에는 최석호 의원, 주 상원에는 대부민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인 여성으로는 사상 최초로 연방하원에 입성하게 된 메릴린 스트리클랜 후보. 워싱턴주 10지구에서 58%가 넘게 득표하며 여유 있게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주 3지구의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도 개표가 76% 진행된 현재까지 55%를 득표하며 사실상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한인 이민사 최초로 2명 이상의 한인이 연방정치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연방하원 48지구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0.8% 차이로 박빙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39지구에 출마한 영김 후보는 0.6% 차이로 상대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빙이지만 두 후보 모두 지난밤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아직 기대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에 도전장을 낸 데이브 민 후보는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원은 역전 이후 격차를 벌리면서 3선에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LA 시의원 선거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그레이스 유 후보와 데이빌 류 시의원 모두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에서는 태미 김 후보가 1위로 당선을 확정지었고, 플러튼 1지구 한인 맞대결에서는 프레드 정 후보가 350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워싱턴주 타코마시를 포함하는 연방 하원 지역구에서 당선된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우선 한인 사회에 감사하다는 말부터 전했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한국의 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사상 첫 한인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를 둔 메릴린 스트릭랜드 워싱턴주 10지구 연방 하원 의원 당선인입니다. 스트릭랜드 당선인은 언제나 한국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라며 한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I'm half Korean and half African American, and I am a proud Black American woman, but I will always be a daughter of Korea. 당선인은 적은 숫자지만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가족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도 무게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y and I were, texting today, and we were joking, saying we've doubled our presence, but there's still only two of us. And so, as we think about, what we need to do to really advance the need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the U.S., I remind folks that our needs aren't different than anyone else's, but at the same time, we definitely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peninsula and what goes on there. 유일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인 앤디 킴 의원도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더 탄생할 가능성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에나 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 하원 39지구의 영킴 후보와 48지구의 미셸 박스틸 후보,
모두 현역인 상대 후보보다 미미하게 앞서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담담히 마지막 한 표까지 다 계산이 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아주 튼튼한 조직과 또 선거 전략을 짜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도 후회 없는 캘리포니아주 의원직에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들도 동반 당선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가주 상원 3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 절반이 넘는 득표율로 무려 54년 만에 한인 가주 상원 의원이 사실상 탄생했습니다. I'm something that I take very seriously the responsibility of being a representative not just for Senate District 37, but for all Korean people across the state. 3선에 도전한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도 개표율 중반 역전에 성공해 5%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아침에 자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았던 어젯밤,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기 시작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마다 너무 다른 선거 관리 방식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입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어젯밤 11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오늘 새벽부터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자의 추가 바이든 쪽으로 기울면서 개표 중단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주의인데 법에 따라서 투표를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승복을 해야지 뭐 개표하기 전부터 대법원으로 가니 뭐. 한인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각 주마다 다른 선거 관리 시스템 때문에 결국 소송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통일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끝일 때까지 말썽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부결된 표에 대한 소송으로 불안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초박 비행 상태에서 승자 확정이 지연되면서 혼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랬으면은 그거를 투표하기 전에 법으로 다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투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개표 결과 지연으로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한인 사회가 우려했던 소수계 우대 정책 주민 발의안 결국 부결됐습니다. 우버 택시 운전 기사들은 정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주민 발의안 개표 결과는 전용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 어퍼미티브 액션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16. 반대 56%로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한인 단체들은 한인 학생의 유시계열 대학 진학이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반대 운동까지 펼쳐왔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인정하는 주민 발의안 22. 찬성 58%로 통과가 확정되면서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현시가를 반영한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발의안 15는 52%가 반대해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렌트비 인상 제한을 두자는 발의안 21은 반대 60%로 부결됐습니다.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다른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경우 이전 수준의 재산세를 내도록 혜택을 주는 주민 발의안 19는 찬성이 52%로 앞서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예산의 일부를 인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용하자는 카운티 발의안 제2는 찬성이 57%로 통과가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당선이 유력하다는 첫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직 넘버 선거 인단수 270석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보도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건과 위스콘신주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매직 넘버인 선거인단 270명까지 단 6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 매체인 팍스뉴스는 바이든 후보가 미시건과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표 초반과 중반 밀리다가 후반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이제 남은 주요 경합주는 네바다와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선거인단 6석인 네바다주는 현재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주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를 거두게 될 전망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다는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델라웨어에서 취재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바이든 후보가 연설을 하기 위한 행사장이 마련된 곳입니다. 당초 바이든 후보는 이곳에 와서 연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지자들이 잠깐 모이기도 했었는데 이곳을 지나 모처에 있는 실내에 가서 그곳에서 연설을 짧게 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승리 선언을 하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승리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오늘 자정이죠. 몇 시간 전 오늘 자정에 와서 했던 것과 비슷한 톤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밤사이 역전이 된 이 북부 러스트벨트 일부 지역의 사례를 하나하나 들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몇 % 앞서고 이렇게 해서 역전했고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면서 이것이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후보를 이겼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을 문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을 일축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개표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신의 지지자들을 계속 결집하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희망론을 북돋으려는 그런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는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승리 선언을 쉽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미디어에 노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히 자신의 승리가 점쳐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식의 연설을 통해서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북돋아주는 이런 식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늦게 아니면 내일 오전에라도 본인의 승리가 확실히 된다 판단이 서면 바로 지금 제가 있는 이곳 행사장으로 나와서 승리선언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윌밍턴 바이든 후보 행사장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초박빙이 연출되고 있는 경합주에 대해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이미 제기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소송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미시간주에 이어서 조금 전에 트럼프 캠프에서 펜실베이니아주에도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시간주는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서다가 지금은 뒤집힌 상태고요. 이 펜실베이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 중이었습니다. 이 두 개 주를 제외하고 조금 전에 개표가 완료된 위스콘신주를 빼면요.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주가 엘래스카, 네바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5개 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소송을 낸 거여서 추가 소송도 나올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위스콘신주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하겠다 이런 성명을 내면서 밝힌 이유는요. 위스콘신 일부 카운티에서 이 결과의 유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정행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종 집계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49.4%, 트럼프 대통령이 48.8%로 0.6%포인트 차로 개표 완료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주에서는요, 1%포인트 미만의 차이일 때는 이 패자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도 민주당 고호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당선자 확정까지 한 달 넘게 지연되기도 했었죠. 이번에는 소송 전에 재검표까지 겹쳐지면서 정말 극심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악관 뒤편 광장에 다녀왔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백악관 주변에 있었던 시위대는 모두 해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대규모 항의 시위에 불이 다시 붙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개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 이상 차지하면 이깁니다.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는 237명, 트럼프 대통령은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하려면 바이든 후보는 33명, 트럼프 대통령은 57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가져와야 합니다. 지난밤 개표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중동부 핵심 경업주 3곳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49.4% 대 48.8%로 트럼프 대통령을 0.6%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미시간에서도 막판 몰표를 받으며 0.7%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또 애리조나에서 3.4%포인트, 네바다에서도 0.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핵심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니아에서 6.6%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고 남부 지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5%포인트, 조지아에서 1.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접전 양상이라 결과를 예측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우편 투표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지만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열어봐야 합니다. 우편 투표 개표까지 모두 마치면 일러야 이번 주말에야 최종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소송과 재검표와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초반 대부분 경합주에서 앞서 나갔던 트럼프 대통령. 중반까지 유지되는 듯 했다가 막판 역전 분위기는 확산됐습니다. 혹시 또다시 역전되는 것 아닐까 하는 한인분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표 진행 과정을 정준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전 여론조사 때 열세를 면치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뚜껑을 열자 예상 밖으로 약진했습니다. 개표 초반 핵심 승부처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3개주,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모두 큰 표차로 바이든 후보를 앞서갔습니다. 남부의 핵심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가운데서도 애리조나만 빼고 우위를 달렸습니다. 승부의 추가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우는가 싶었지만 개표 중반을 넘어서면서 양상은 뒤바뀌었습니다.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 끝에 역전에 성공하며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위스콘신은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고 미시간도 지금 추세라면 승리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의 텃밭인 애리조나에서도 우위를 지키고 있고 네바다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 승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은 모두 8개 주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4개 주에서 앞선 지금 상태 그대로 개표가 끝나게 될 경우엔 선거인단의 과반인 270명을 차지하며 대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러스트벨트 2개 주,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를 반드시 지켜내고 남은 4개 주를 모두 이겨야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산발적인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당선자 공백이 길어지면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시위대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자 지켜보던 경찰이 체포에 나섭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투표장 밖에서 산발적 시위가 이어졌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4 more years, no way, no way. 4 more years, no way, no way.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반대하는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표 지연 속에 양측 진영이 결집에 나서면서 충돌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To keep making America great. It's not about depressing anybody, it's just about America.
We're hoping for a Joe Biden win. Originally, we didn't really support Joe Biden, like we wanted like an alternative, but this is the only option we have.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렬했던 지역에서는 시위가 다시 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We do have that tool available to us when it is absolutely necessary, and given the situation that is unknown this week, and we do not know exactly what is going to transpire. 개표가 지연돼 당선인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승패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경우 미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대선 개표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85% 뛰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36%와 S&P 500은 2.2% 각각 상승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유리해지면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미 무역 전쟁과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상승세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의 친기업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에서 향후 증시 흐름이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도 오는 12월 1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권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회장 후보 등록은 오는 18일입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주간의 일정이 오늘부터 가능해진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겁니다. LA 한인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카운티 내 거주하고 있는 18살 이상의 한인들은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유권자 등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직선제를 통한 실질적 경선으로 치러지며 현장 투표와 함께 우편 투표도 도입됩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후보자 기호가 발표되는 23일부터 등록 유권자들에게 발송됩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만 허용됩니다. 현재 조갑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과 데이빗 최 현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년 만에 처음으로 직선제 경선으로 회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일은 다음 달 12일 토요일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현장 투표가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가던 개표 도중에 승리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말도 직접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간 새벽 2시가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장에 나타나 자신의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이긴 선거인데 선거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This is a fraud on the American public. This is an embarrassment to our country. We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그러면서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지목해온 우편 투표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를 소송을 통해 무효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생겼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얼마 전 인사청문회까지 거쳐 보수 성향의 베럿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보수 6, 진보 3수로 보수 절대 다수로 재편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베럿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대선일 이후 우편 투표를 선거일 이후에 접수하는 게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100개가 넘는 진보단체들이 연합해서 백악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청했는데요. 예상보다 참석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우산과 방패 모양의 소품을 들고 백악관까지 행진을 벌이다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앞에는 내일도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로 내가 이겼다는 두 후보의 선언이 각각 지지자들을 자극할 경우 시위가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 민주당이 대통령은 물론 연방 상하원 모두를 차지하는 대세를 예상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 양원 의회 선거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대부분 의회에서 푸른색 물결이 넘치는 블루 웨이브를 전망했습니다. 의석 100석인 상원에서 지금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데 3분의 1가량인 35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뒤집을 거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CNN은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종합해 공화당이 47석, 민주당이 46석을 차지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7선,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4선에 성공하는 등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 예상외로 선전했습니다. 델라웨어에선 민주당의 사라 맥브라이드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역사상 첫 트랜스젠더 상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미국 하원 선거도 민주당이 압도할 거란 전망과 달리 공화당이 민주당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233석, 공화당이 198석인 하원은 개표 결과 지금까지는 민주당 180석, 공화당이 171석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84석이 어디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국계 후보는 5명인데 뉴저지 3구에 출마한 민주당 앤디 김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민주당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도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릭랜드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계로는 첫 여성 연방의원이 됩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지금쯤은 뒷모습을 꼭 봐야 합니다. 아름답습니까?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앞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떠나는 순간의 잔상입니다. 멋있는 삶을 남겨야 한다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것, 이것이 최상일 겁니다. 대통령이 먼저 판을 깨자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겨야 할 순간입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